예전에는 필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직접 필러를 넣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어본 적은 없어요. 여기다 필러를 넣으면 위로 올라가요. 말하고 먹고 크게 웃고 하니까 필러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서초동 시술킨 아르떼원의 닥터 양정미입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노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딱 가운데인데 여기 이렇게 딱 주름이 있으면 사실은 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퀭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한 시술이 팔자주름 시술하고 코 시술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설명할 때 팔자주름 시술은 때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팔자주름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1단계.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채워도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깊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깊은 데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만 했을 경우에 위에서 보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하고 나서도 팔자 라인이 보여요. 근데 이 2단계에서만 해도 꺼진 부분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놔뒀다, 그럼 얘가 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넓어지기도 해요. 이게 3단계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실이나 필러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고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단계쯤, 여기서 팔자주름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타이밍적으로 좋다.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필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직접 필러를 넣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필러를 넣으면 위로 올라가요. 말하고 먹고 크게 웃고 하니까 필러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팔자주름 시술할 때 여기에 실을 넣었어요. 실 리프팅으로 팔자를 한다고 하면 다들 되게 엄청 놀라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여기에 뭐 요만큼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다 실을 넣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팔자주름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계곡에다가 실을 딱 넣어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올릴 수 있는 실이 있어서 그 실을 이 라인에 넣어주면 이 라인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꽤나 오래 가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는 올라왔는데 여기 있죠. 소위 말하는 귀족 수술 많이 한다는 여기는 사실 가장 많이 꺼져 있는 부분이라 저는 여기에다만 필러를 살짝씩 올려놔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얘는 선이 없어지고요, 얘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얼굴 전체에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되게 작아 보인다, 또 희한하게 V라인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셔서 한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팔자주름이 없어졌고, 얼굴에 볼륨이 생겨서 작아 보이고, 하관은 V라인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한 4년 전에 했거든요. 저 역시도 굉장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효과 저도 다 느꼈고, 제가 또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해서 팔자주름이 생기셨다 그러면 때를 놓치지 마시고 간단한 시술로 하시면은 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팔자주름 시술을 받고 나서 좀 더 난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도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정도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추가적인 시술을 안 하셔도 되는데 3단계 정도의 깊이로 팔자가 많이 패여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적인 시술을 받으시는 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실 라인이 보이시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의 시술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프팅이에요. 리프팅을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팅 있거든요. 그걸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눌러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불뚝 올라온 이살이 눌려지니까 오히려 여기 주름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고, 2번째로 할 수 있는 실 리프팅인데 여기서 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인 분들은 앞에서 말한 여기다 실 넣고 여기에 필러 넣는 요 시술만 해도 되지만 아주 깊다. 그러면 리프팅을 하거나 2차적인 실리프팅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시술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별로 무리 없는 시술을 하거든요. 멍이 드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까지 팔자주름 시술에서 멍들었던 경우는 이 자리 그냥 조금 실 들어간 자리 조금?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아픈가? 근데 그냥 약간 크게 웃거나 양치를 할 때 약간 뜨끔? 이 정도 아프신 거 외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셔서 일상생활엔 지장 없다. 그러나 100% 없을 순 없다.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그 정도는 이게 얼굴에 좋아진 효과와 통증을 대비했을 땐 충분히 참으실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팔자주름 시술을 스스로 셀프로 하고 지금 4년째 된 것 같아요. 아니 5년 됐네요. 5년 됐는데 아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지나면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은 3년에 4년 정도 팔자주름 시술하고 나서는 잘 유지되신다고 해서 3, 4년 있다가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유지기간이 꽤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주의할 거는 다른 시술 받았을 때 주의사항하고 별로 다르진 않아요. 금주, 금연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팔자주름 시술했을 때 너무 크게 웃지 않는다. 그게 얼굴이 좋아지셔서 막 모임 나가셨는데 막 웃으시다가 뭐가 약간 통증 생기실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실이 끊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똑같아요. 뭐 사우나, 아주 격한 마사지 이런 거 안 해주시는 거 외에 팔자주름 시술을 해서 특별한 뭐 주의사항 이런 건 따로는 없어요. 팔자주름 시술을 받는 건 팔자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필러를 하는 경우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소수는 실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소수의 경우인데 필러를 할 경우에는 이 라인에다가 직접 필러를 넣어서 쭉 뒤로 빼면서 이 선에다가 그 주름을 없애는 경우인데 이것도 하자마자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먹고 크게 웃고 이러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서 시간 조금 지나면 오히려 팔자가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필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다 실을 넣어서 실에 약간 돌기가 있기 때문에 근육 사이에 딱 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볼륨도 챙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은 녹으면서 콜라겐을 재생해서 여기다 넣는데 이 주변이 되게 밝아지세요. 그런 면에서 팔자 필러보다는 저는 팔자 실리프팅을 좀 선호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